저는 이병선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사이언스 빌리지에 들어온 지는 3년 반 정도 됐고요. 초기에 들어온 편이죠.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소에서 컴퓨터 전자 분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거기서 40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고 여길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후배 스타트업 회사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고 남는 시간에는 제 취미 활동 겸 음악 관련된 재능 기부, 음악 동호회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좀 여기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대전 지역에서 음악 동호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목소리요? 쫙 깔리면서 너무 좋아요. 목소리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목소리도 그렇고 머리를 조금씩 기르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김동길 교수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맞다. 그래서 친구들도 은퇴하더니 김동길 교수님 닮아간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아버님 노래도 잘하시죠? 예, 노래 합창도 좀 했었고요. 아버님 노래 한 곡. 안 돼. 노래는 뭐 노래방 가도 그렇고 반주 없으면 잘 안 합니다. 네. 아버님 여기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여기 개원하고서 한 5, 6개월 후에 제가 들어왔으니까 거의 바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아마 순서로는 한 10번째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 사이언스 빌리지와 함께 역사를 함께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제가 사이언스 빌리지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연구원 생활할 때는 과학기술자로 우리나라 통신 네트워크 쪽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니까 그렇게 되기까지의 기술을 저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데서 좀 큰 보람을 느꼈었고 지금은 이제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잘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거 취미 가지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바빠가지고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악기도 배우고 음악 들은 것도 다시 정리 좀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나누고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죠. 저희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예. 좋습니다. 뭐 건강도 유지할 겸 이것저것 많이 하면 좋으니까. 인생이 정말 풍요롭고 재미나게 사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대신 바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회사 도와주고는 있지만 일주일에 이틀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굉장히 바쁘죠. 또 짜투리 시간에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뭐 하니까요. 아버님 진짜로 음악을 이렇게 즐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너무 멋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예전에 아버님 젊었을 때처럼 일하느라고 바쁘다가 저희도 이제 시간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즐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희 같은 사람은 시작을 해야 되나요? 많이 들어야죠. 그래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뭐 장르는 저는 뭐 클래식 주로 많이 듣고 지금도 이제 클래식 음악 동호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클래식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국악이나 가요나 팝송이나 월드뮤직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음악은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음악이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면 어떤 장르든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다. 그런 주의였었기 때문에 다 좋아해요. 뭐 타악기도 좋아하고 뭐 등등.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음악들을 많이 듣는 거. 그게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근데 많이 좋아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행복한 감정을 다른 분들한테 똑같이 느껴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저절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른 분들은 뭐 봉사도 하고 다른 여러 형태의 나눔을 가지지만 저는 이제 그 잘 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초보자나 음악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음악을 좋아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분에 맞는 음악을 좀 들려주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하는 게 나름대로 또 보람이 되죠. 아버님 때문에 여기 들어오셨네? 와야 되겠어요, 저희가. 그 둘이. 그러니까요. 여기는 들어온 이유가 대한민국에 실버타운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과학기술인을 위주로
갖고 있는 특별한 실버타운이기도 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요. 얘기하기도 편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택하게 됐고 또 정부에서 뭐 그런 신경을 좀 써서 설립한 실버타운이기 때문에 비슷한 다른 환경의 실버타운보다 훨씬 비용도 저렴하죠. 네. 그래서 겸사겸사 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항상 궁금한 게 한 달 어느 정도 생활비를 내고 사시는지 보증금 얼마나 내셨는지 궁금하니까. 아 그래요? 보증금까지? 보증금은 이제 저는 혼자 살지만 룸이 2개 있는 좀 큰 데서 살고 있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들려서 자고 갈 수도 있어서 투룸을 선택을 했고 한 1억 6천 정도 보증금을 내고 3억 원을 보증금을 더 증액을 시킬 수가 있어서 과학기술인 공제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과학기술인 공제회가 저도 이제 회원으로 목돈 같은 것들이 생기면 과학기술인 공제에 맡겨서 목돈을 불리는 그런 거를 과학기술자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에 맡겨요.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은 이율을 보증금을 증액을 시키면 그 이자만큼 관리비를 감액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최대로 보증금을 높이시고. 냈죠. 그래서 이제 3억을 증액해서 보증금이 4억 6천 정도 들어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달에 관리비가 한 9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 안에 식사비가 42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거는 관리비하고 상관없이 항상 내는 밥 거니까. 먹는 만큼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실질적으로는 한 50만 원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50만 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전기세, 일반 TV 관리비. 수신료, 네. 인터넷비, 수도세, 뭐. 인터넷비 다 포함해서 50만 원. 예, 아버님은 지금 내시는 돈 말고 다 생활비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뭐 별도로 들어가시는 게 거의 없겠어요. 거의 여기서 이 안에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적인 거지만 제가 좀 잡기에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다 못 내서 그렇지 이제 이 안에서 보시면은 뭐 당구대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바둑실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하다 보면 도저히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시는 분들한테만 포켓볼 같은 것도 좀 가르쳐 드리고 바둑도 선배분들이 계시니까 뭐 자꾸 조르시면 한두 판 같이 두고 뭐 탁구도 조금 연습도 하고 뭐 가끔 그러고 있죠. 지금 아버님 때문에 들어오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수십 명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이제 입주 자격이 60이 넘으면 일단 과학기술인하고 관련이 되면 그리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녀 중에 과학기술인이 있으면 부모 자격으로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실버타운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56년생이니까 70이 안 됐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뭐 물론 제가 혼자 됐으니까 들어왔지만 굉장히 빨리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그리고 저도 여기 살아보고 너무 밥 걱정 안 하고 이 안에서 웬만한 거 다 취미 활동할 수 있고 뒤에 우성이산이 있어서 등산도 할 만큼 할 수 있고 다 여건이 좋아요. 또 몇 발짝 가면 대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있죠. 그래서 교통도 괜찮고 병원도 가깝고 실버타운 여건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단지 젊은 나이에 실버타운 너무 일찍 들어가기는 그렇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젊을 때 들어와서 건강할 때 여기에 시설 활용하고 건강하게 사는 그게 좋지. 팔다리 힘 빠지고 걷지 못하고 이럴 때는 그때는 요양원에 가야지 실버타운에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실버타운 들어가려면 가능한 한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서 비슷한 연령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생활에 적응을 빨리 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버님 영상 나가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돼. 이래가지고 젊은 우리
여성 60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멋진 친구를 사귀어야 돼. 네, 이래가지고 맞아요. 예, 젊은 남자 어르신들이 또 오실 것 같아요. 진짜 아버님 너무 매력적이셔. 이제 노후에 저렇게 멋지게 사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꿈꾸고 있거든요. 아. 이제 저희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분 있는 곳에 가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분 옆에 가서 행복 바이러스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신 말씀도 하고 본인의 노후를 자꾸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혼자 되시는 분들은 또 특히 남자분들은 혼자 되시고 나면 좀 이렇게 꺾이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외부에서 볼 때. 근데 아버님은 진짜 혼자 되셨지만 이렇게 멋있게 노후를 멋지게 나이 드실 수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오늘 너무 놀랐거든요. 아버님이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좀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구소에서 평생 연구만 하던 과학기술자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도 가끔 이제 은퇴를 했지만 가끔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모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회사에 다니거나 돈을 벌 수 있을까, 강의를 하든 뭐를 하든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할 게 없어서 하는,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집에서는 와이프가 은퇴하고 나면 눈총을 주잖아요. 삼식이 하지 말라고. 아침 점심 때까지는 그래도 버텨주는데 저녁까지 집에서 먹으면 그거는 못 참는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저는 은퇴하면서 제일 크게 생각했었던 거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것들을 제2의 인생에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운동이든 뭐 예술 쪽이든 문학 계통이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먹고 사느라고 또는 젊을 때 이것저것 또 내 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못 해봤던 것들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찾으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자마자 배우는 것도 여러 개가 생겼고 그래서 대금도 배웠죠. 색소폰도 배웠죠. 그리고 수묵화 그림도 그려보고요. 왜냐면 그림은 또 제가 어릴 때 붓글씨를 좀 쓰고 중학교 때 동양화 그 미술반이기도 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취미 활동 이런 거 다 접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연구소에 왔었지만 연구소에서 40년 동안 죽어라고 연구개발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하고 네트워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기초를 닦았었거든요. 40년 동안. 그거를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시 찾아서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죠. 아버님은 우리의 모델 케이스. 일단 우리 살고 싶은. 그러니까 그게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를 이미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행복한 길이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되셨어도 진짜 얼마든지 행복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용기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니실 것 같아요. 관련된 아니 너무 멋지신데 혼자 안 두실 것 같아. 아버님 진짜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그러면 노후에 지금도 행복하신데 앞으로 또 뭐 꿈이 있으실까요? 꿈이 있죠. 어떨까 궁금해요. 저희는 막 다 이룬 것 같거든요. 이루었다기보다는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과정을 밟고 있고 원래는 제가 이제 40년 동안 연구 개발을 했으니까 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를 가지고 휴대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초고속 인터넷을 어디 가든 쓸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몸 바쳐서 일했던 과학기술 계통의 주로 통신 분야, 네트워크 쪽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국민들을 행복하게 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한참 바쁠 때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휴대폰을 놓고 갔어요. 깜빡 잊고. 1시간쯤 가다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온 게 이제 생각이 났죠. 그래서 다시 집에 가기에는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이 없으면 모든 연락도 안 되고 일도 휴대폰으로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다시 간다고 생각했다가 한번 휴대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갔어요. 네. 그냥 포기하고. 근데 그때 갔었던 그 휴가가 제가 근무했던 40년 중에 가장 행복한 휴가였었어요. 아무한테도 간섭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우리가 편리하게는 만들었는데 행복하게 만들어 드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다는 거는 24시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면 편리한 거지만 잘못 악용하면 24시간 동안 여기에 매여서 맞아요. 살아야 될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를 생각했었냐면 은퇴하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했었던 내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컴퓨터 학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후배들이나 후배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한테 항상 사람을 생각해서 어떤 게 진짜 행복을 주는 건지 그걸 한 번씩 더 생각을 하고 기술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NGO라는 단체처럼 네. 과학기술계통에도 선배들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지구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과학기술 개발이 돼야 기능의 폐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그거 한 가지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음악이든 뭐든 뭐 그런 활동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아버님 진짜 너무 감동을 주셔가지고 소름이 돋으려고 그래요. 어떡하지? 아우 너무 멋있으시고 개인적으로도 멋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정말 추구하시고 살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아주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네요, 아버님.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런 훌륭하신 분들 또 앞으로의 꿈이나 이런 삶의 방향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내부에서 하는 음악회 자료도 있고 외부에서 하는 음악회 자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차르트 같은 것들이 이제 어제 외부에서 하는 음악 동호회의 모차르트 편을 다 끝냈거든요. 근데 그 10주 동안 했어요. 모차르트 음악만 가지고. 그래서 10번 매주 10번 매주 한 번씩 네. 2시간씩 그렇게 해서 모차르트 교향곡서부터 마지막 성악곡 레퀴엠까지 자료를 다 만들어서 그거는 내 샘플로 보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전 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임철중 원장님이 기증을 하신 오디오 시스템인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쓰기는 너무 큰 시스템이죠. 그래서 기증하셨을 때 제가 처음 이거를 쓰고 시작할 때는 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이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앰프가 있지만 9시를 넘겨서 켜보신 적이 없대요. 안 그러면은 막 옆집에서 난리가 날 테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12시 전으로 틀거든요, 볼륨을. 그러니까 상당히 이 공간도 있고 그래서 소리가 좋죠. 그거를 3년 동안 계속 틀었으니까 에이징이 잘 돼가지고 요즘에는 소리가 훨씬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와. 우리가 해보니. 클래식에만 사계가 또 유명한 게 아니고 네. 또 피아졸라의 사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아졸라가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항구의 사계절을 음악으로 표현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피아졸라가 탱고의 황제잖아요. 탱고의 아버지. 그 피아졸라의 사계를 음악은 탱고풍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음악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그 장르에 상관없이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듣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죠. 아버님한테 배우고 싶다. 그렇죠.